이번 첫 번째 차시는 이 과정의 소개 그리고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파이썬을 이용한 웹데이터 수집 과정이죠. 웹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당연히 HTML 문서의 구조 그리고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웹데이터에서 원하는 요소만 뽑아내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리고 웹 데이터의 요청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요청 방법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자동화해서 동기 방식이 아닌 비동기 방식의 데이터도 어떻게 가져오는지 배워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첫 번째 1차 시에 환경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HTML 태그의 구조, 물론 이제 문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와 뷰티풀 수업이라는 라이브러리 배우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엄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브라우저 자동화하는 순서로 배우게 됩니다. 이 중간중간에 실습도 있게 되고요. 전체 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또 몇 개의 실습 예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래도 파이썬을 이용하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는 인프로에 이 과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 언어를 모르더라도 이 과정에서 수업을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꼭 뭐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들고 이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이 과정의 그 표시에는 웹 크롤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웹 크롤링이라는 말은 이 과정의 내용하고 좀 달라요. 우리 원래 과정의 내용대로라면은 웹 스크래핑이 맞습니다. 웹 크롤링은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색인화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과정의 이름은 웹 데이터 수집인데 영어로 하면 웹 크롤링이 아니라 웹 데이터 스크래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웹 크롤링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표지에도 웹 크롤링이라고 둔 겁니다. 이 웹 크롤링은 검색 엔진, 예를 들면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 검색 엔진이 주로 사용하고 웹장의 많은 웹페이지들을 자동으로 방문하고 그 페이지 내용을 수집해서 DB에 저장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그 웹 크롤링은 여러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페이지 간의 링크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나가면서 인덱싱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식이 HTML 페이지 전체, 링크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구글의 그 구글 봇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웹데이터를 크롤링 한다는 것은 웹데이터 스크래핑을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 우리 과정 이름이 스크래핑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했죠. 이 스크래핑은 뭐냐면은 우리 신문에서 지금 뭐 종이신문 나오는 게 없지만은 볼 수는 있습니다. 종이신문 거의 대부분 안 보지만 신문에서 뭐 관심 있는 기사 또는 컨텐츠를 오려서 따로 뭐 파일 처리 같은 때 그 보관하고 했었던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크래핑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웹페이지 내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걸 웹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특정 웹사이트나 특정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미리 정의된 데이터 포맷이 있으면은 그 구조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거고요. 보통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HTML 페이지의 특정 요소를 뽑아서 수집합니다. 뭐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 표 등을 뽑아서 저장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라면은 쇼핑몰에서 가격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뭐 뉴스 사이트에서 최신 기사를 추출한다든가 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웹 크롤링이라고 알고 있어서 과정의 제목이 웹 크롤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과정은 웹 스크래핑이 맞습니다. 일단은 웹 데이터를 수집하려면은
개발 도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파이썬 언어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있어야 되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공식 사이트에서 내려봤고, 저는 그 개발을 할 때, 파이썬 개발할 때라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툴을 쓰진 않습니다. 평소에 뭐 HTML 문서를 많이 만들고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자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주로 VS 코드를 많이 쓰고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아나콘다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을 씁니다. 그렇지 않고 짧은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다라고 하면 파이참을 많이 쓰죠. 이 과정도 파이참을 이용해서 이 코드를 설명을 합니다. 작성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그 다음에 파이참 개발 도구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려받고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켜고요. 브라우저에서 python.org 라고 주소 입력하면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은 현재 이 시점에는 파이썬 3.13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최신 버전일 필요 없고요. 이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파이썬은 3.6 버전이면은 이 과정의 코드를 실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꼭 최신 버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이썬 3.6 이상만 되고요. 저는 윈도우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는데 맥이나 아니면 리눅스라면 해당하는 버전 내려받아 설치하시면 되겠죠. 저는 윈도우고요. 내려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아래쪽에 python.exe를 패스에 추가하는 거 체크하시면은 터미널 창 띄웠을 때 좀 더 쉽게 파이썬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두 개의 선택 사항이 있는데 위에는 install now, 아래는 customize installation 돼 있는데 저는 위에 있는 알아서 설치하는 install now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면은 프로그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되겠죠. 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은 제가 파이참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하니까 파이참을 내려받아야 되겠죠. 설치하는 데는 뭐 몇 분만 기다리면 금방 설치가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썬 버전이 꼭 3.13이나 최신 버전일 필요 없다고 했어요. 3.6 이상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isable Path Length Limit라고 있는데, 뭐 그 경로의 길이 제한이 있는데 그 경로 제한 길이를 해제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굳이 선택 않고 그냥 클로즈 누르겠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가 됐으면은 개발 도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는 개발 도구를 파이참을 쓴다고 했습니다. 젯브레인사에 여러 개발 도구가 있는데 젯브레인스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은 jetbrains.com이죠.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개발 도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벨로퍼 툴즈라는 메뉴에 파이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참 선택하시고요.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는데 다운로드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세요. 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클릭해도 되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 클릭해도 되고 뭘 클릭하든 상관없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면은 먼저 보여지는 것은 파이참 프로페셔널 에디션인데 이거는 유료 버전이고요. 물론 30일간 평가판도 쓸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이고 우리는 이거 쓰지 않고 화면을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올려서 아래쪽으로 보면은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고요.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로 쓸 수 있죠.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용 내려받아서 설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윈도우용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이 파일 사이즈도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을 내려받고요.
프로그램이 다 내려받아졌으면은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면 되겠죠.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고요. 설치 위즈다고 나오면은 뭐 긍정적 내용만 선택하면 되겠죠. 다음 누르고 설치 공간 확인하고 다음 누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설치 옵션이 있는데 데스크탑 바로가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있으면 편하겠죠. 패스의 빈 폴더 추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열기 추가. 이게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 파이썬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에서 누르면은 그 프로젝트를 이 파이참으로 열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되도록 하는 거고요. 연결 생성은 .py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파이참이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전부 다 선택하고 다음 누르는데, 사실 이거 다 선택 안 해도 실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편하려고 다 선택한 거고요. 다음 누르고 설치 누르면 설치가 시작되죠. 이 파일의 사이즈는 이렇게 대략 400메가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죠. 500메가 정도 되죠.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가 된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줄 거고요. 그 슬라이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이썬 커뮤니티 에디션 실행시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죠. 여기는 지금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고 나서 재부팅 할 거냐 물어보는데요. 재부팅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바탕화면은 이렇게 파이썬 커뮤니티 에디션이 그 아이콘이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깐 설명하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파이썬 커뮤니티 에디션 실행시키면은 맨 처음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VS 코드를 통해서도 파이썬 코드를 많이 작성하죠. 물론 자바 코드도 작성한다든가. 보통 그 웹페이지를 많이 작성하면은 VS 코드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럼 VS 코드가 있으면 그 VS 코드 설정을 가지고 오라는 건데, 저는 여기 VS 코드 있던 것도 다 지웠거든요. 그래서 스크립 임포트를 눌러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뜹니다. 맨 처음에 웰컴 투 파이참 화면이 뜨고, 여기서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컴퓨터에서는 다크 모드로 되어 있고요. 그 테마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은 슬라이드에는 하얀 화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파이참의 그 테마를 좀 밝은 거로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면은 하나의 파이썬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에는 파이썬 그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요. 로케이션은 어디다 설치할지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디폴트로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 파이썬 프로젝트란 이름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 그 코드들이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타입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인터프리터는 뭐냐면은 이 파이참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켜 주지만 실제 그 번역을 하고 실행하는 인터프리터는 우리 파이썬 기본 인터프리터를 쓰는 거거든요. 그걸 선택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인터프리터를 선택하면은 프로젝트가 하나 열리고요. 그 안에서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누르죠. 뉴 누르고 거기서 다시 파이썬 파일 선택하면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파일을 만든 다음에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왼쪽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고 그러면은
주 메뉴들이 쫙 펼쳐지죠. 그 아래서 런 메뉴, 그 아래서 다시 런하고 파이썬 파일 선택하면 실행이 되는데, 이 방법이 아니어도 그 메뉴의 오른쪽 상단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옆에 어떤 파일을 실행시킬지에 대한 선택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커런트 파일로 되어 있으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실행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그러고 코드가 아래쪽 실행 결과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 아래쪽 제가 지금 빨간 박스로 친 부분, 요 왼쪽 아래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플레이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터미널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플레이 버튼이고, 이제 터미널 버튼인데, 이 플레이 버튼은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터미널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파이썬 명령을 실행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PIP 명령으로 패키지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고 해보죠. 저는 뉴 프로젝트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로케이션이 디폴트로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 파이찬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 파이썬 프로젝트란 이름인데, 저는 지금 파이썬 프로젝트 뒤에 숫자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거는 이미 다른 파이썬 프로젝트 파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 여기 아래 폴더를 보면은 파이썬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미 몇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려고 몇 개 만들어 놓고 안 지워서 계속 1, 2, 3, 4, 5 추가되는 건데, 프로젝트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들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두기도 하지만은, 저는 C의 대부 아래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죠. 주로 이제 많이 만드는 그 이름이, 저는 여기다가 파이썬 워크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실제 개발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뉴 디렉토리 버튼을 클릭해서 뭐라고 쓰냐면요, 파이썬 다시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지금 이거는 O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디폴트로 인터프리트만 확인하고 바로 크리에이트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요 과정에서는 이렇게 파이썬 프로젝트를 전 대부 아래 파이썬 워크스페이스라는 디렉토리 아래다가 프로젝트 만들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도 뭐 파이썬 프로젝트로 해도 되고, 웹 스크래핑이나 웹 크롤링 알아보기 편한 이름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냥 여기 파이썬 웹 프로젝트라고 하면 잘 못 알아보니까 웹 크롤링이라고 할까요? 뭐 그래도 상관없겠죠. 만들고 크리에이트 하면은, 제가 모니터를 두 개를 쓰고 있어서 지금 뭐 오른쪽 모니터에 창이 떴는데요. 이렇게 실행이 되죠. 지금 What's New in PyCharm 요 탭은 닫아 버리셔도 되고요. 그쵸?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 구조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죠. 파이참에서 파이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자동으로 .v, env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상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썬은 프로젝트마다 라이브러리 종속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둬야 될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가상 환경 만들고 쓰는데, 파이참에서는 따로 가상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파일, 그다음에 스크래치 파일, 디렉터리, 파이썬 패키지, 그리고 파이썬 파일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 파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파이썬 파일을 선택을 해야겠죠. 파이썬 파일 선택하고 제가 파이썬 파일의 이름은 hello.py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테스트 할 거니까 test.py라고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hello.py라고 만들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설정 좀 바꾸고 할게요. 파일에서 세팅 들어가면은 몇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지금 어피어런스에 테마가 다크 모드이죠. 이건 라이트 모드로 좀 바꾸고 작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바일이나 아니면 영상을 볼 때는 까만 화면보다는 하얀 화면이 좀 잘 보일 것 같고요. 라이트 모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에디터의 제너럴에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마우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고요. Change font size with control mouse whee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체크를 하면은 실행 결과 창이나 아니면은 그 코드 창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면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액티베이터 에디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액티브 에디터라고 하면은 활성화된 창만 크기를 줄이는 거고요. 올 에디터라고 되어 있으면 모든 창의 크기를 동시에 크게 하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액티브 에디터만 선택하고 OK 누르겠습니다. 어피어런스에서 테마를 바꿨고요. 그 다음 제너럴에 에디터의 제너럴에서 폰트를 컨트롤 마우스 휠 키로 바꿀 수 있게끔 체크하고 OK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는 해봐야죠. 간단하게 프린트 헬로 파이썬 이걸 실행시키면 되는데 실행시키는 방법이 메뉴에 보면은 런 메뉴가 있고요. 런 메뉴에 런 헬로 파이썬 이걸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매번 런 메뉴 찾아가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지금 커런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초록색 버튼이 있으면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Shift F10이에요. Shift F10 눌러도 되죠. 이거로 실행하면은 아래쪽에 실행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휠 버튼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누르니까 글자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하죠. 지금 왼쪽 아래 보면은 이렇게 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많이 쓰는 게 런 버튼하고 이 터미널 버튼입니다. 터미널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은 파이썬 명령을 직접 실행시키다든가 아니면 파이썬 그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든가 합니다. 플레이 버튼에 해당하는 런과 그 다음에 그 터미널 창 이 두 개 메뉴는 자주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이 과정 내내 이 파이참에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우리가 과정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브러리 설치한다면 이렇게 왼쪽 아래 터미널 버튼을 클릭해서 터미널 창 띄운 다음에 pip install 리퀘스트란 모듈이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이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pip 명령으로 터미널 창에서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죠. 방금 했었던 내용은 강의 자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화면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이제 pip 명령으로 패키지 설치하는 거죠. 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모두 설치하려면 아래 명령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모듈,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일, 뷰티풀 소포, 셀레니움, 판다스, LXML 필로우 얘네들 설치하면 되는데 저도 한꺼번에 해볼까요? 한꺼번에 하는데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설치해 놓겠습니다. 미리 설치해 놓고요. 이 패키지를 설치하는 그 명령은 제가 그 수업 노트에다가 작성해 놓을 거니까 수업 노트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웹데이터 수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스 기사를 크롤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RSS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그 데이터들이죠. XML 형식으로 제공되고 보통은 XML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데이터를 읽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다음에 SNS 데이터, 뭐 트위터 댓글 등을 수집하는데 텍스트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제이슨 형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순수하게 웹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 URL이 있어야겠죠. 이거는 HTML 형식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뽑아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사실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스크래핑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왜냐면은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요소만 선택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로 수집할 수도 있죠. 오픈 API를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는데 보통 URL이 존재하고 CSV 형식이나 정형화된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이 시간에서 사용하는 거가 아닌 판다스라는 패키지에 리드 언더바 CSV나 만약에 제이슨 형식이라면 리드 언더바 제이슨으로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 URL에 있는 지정한 형식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HTML 문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위쪽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과정에서 실습하는 데이터 수집 예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환율 정보 가져오겠죠. 제일 쉬운 거고요. 기상청에서 현재 기온 조회하기인데 기상청 그 데이터를 weather.go.kr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어떤 보면은 첫 번째 예제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기상청에서 현재 기온이 웹페이지에 보여질 때 비동기 방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순 URL만으로는 온도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죠. 베스트셀러 도서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반복적으로 가지고 와서 소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요. 뉴스 데이터 가지고 오기는 RSS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XML 문서를 읽어서 그 XML 문서 안에 링크를 찾은 다음에 링크로 다시 한번 원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예제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 랭킹 조회하고 또 그 랭킹 내에서 포스터 이미지도 가지고 와야죠. 포스터 이미지는 일반적인 요소하고 좀 다르게 저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라장터에서 공고 데이터 수집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나라장터에서 원하는 그 공고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되고 그렇게 검색된 데이터에 HTML 문서를 파싱해서 원하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나라장터의 웹페이지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 구조를 이해하고 원하는 요소를 찾을 정도면 다른 어디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습하는 웹데이터가 6개가 있고요. 파일은 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차시는 본격적으로 웹페이지 동작 원리 이해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